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DSR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DSR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의 이 경기 회복세에 맞춰서 업황 자체도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. 자, 그래서 금일 시간에는 이 실적을 통해서 이 기업의 현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, 특히 중국의 경기 상황, 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, 자, 이런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가격적인 측면과 함께 이 상승 반전의 포인트는 언제가 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특히 이번 시간에는 또 제가 이 철강과 건설 멘토님을 대신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색할 수 있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실적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죠.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23년 초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꺾인 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, 이 부분은 아마도 금리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3년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었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와 함께 이 실적 역시 영향을 받으면서 영업이익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제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분석을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, 자, 무엇이냐? 이 매출액이 증가를 해도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매출보다는 영업이익 측면이 주가와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. 자,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 이게 중국 금리인데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이 계단식 하락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현재 중국 경제 같은 상황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.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. 이 부동산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도미노 효과식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 중국 경제가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최근 들어서는 이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서 유동성을 늘려주려는 그런 이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결국에는 경기를 띄우려고 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전격 인하를 했다. 제가 기억하기로는 0.25% 이 포인트 가량을 인하를 했는데, 이 결국에는 중국 경제가 활성화돼야 이 최대 원자재 수요 국가인 중국 경기가 활성화돼야 이 관련된 철강 업황도 살아난다. 자, 그래서 DSR 역시 이 실적 부분도 개선이 되면서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철강업은 또 건설 산업과도 연관이 되고 또 자동차 산업과도 연관이 되죠. 근데 이제 건설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24년 이 부진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, 이 조선과 관련된 후판만 조금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줄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을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, 죄송합니다. 이 중국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2015년에 좀 피크를 이뤘죠. 2015년부터 17년까지 이 부동산 가격을 피크를 이뤄주다가 그 뒤로 계속해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모든 시발점이 바로 중국 부동산 경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.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 구조 자체가 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악화되면 전반적인 경제 역시 악화된다. 이 부동산 반등이 나와주어야 이 결국에는 경제 상승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도,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 정책적인 측면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PPI와 CPI 지수를 가져왔는데, 이거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죠. 현재 PPI 지수와 CPI 지수를 보게 되면 예측치보다 모두 높은 모습을 나와줬습니다. 고용 지표도 그렇고 현재 이 경제 상황 자체가 호조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이 PPI 지수는 애초에 CPI 지수의 선행 지수죠. 이 생산자 물가 지수다라고도 PPI 지수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, 만약에 이 생산자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때 당연히 그에 맞게끔 더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.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비싼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에 CPI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고착화되면서 결국에 금리 인상,
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,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확산이 될 수 있다. 그게 현재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늦춰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, 이런 부분을 리스크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현재는 4,385원 구간에 이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주봉상으로 가져온 건데, 결국에는 제가 주봉상 11선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인간의 심장처럼 이 주봉상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해줘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현재 이 5,000원 아래 구간까지는 매물대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모습입니다. 그래서 강한 상승이 동반이 되면 크게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자, 이러한 상승은 결국에 뭐 DSL만의 어떤 기업의 독자적인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주거나 이 금리 인하, 이 미국 금리 인하,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셔야되면 그에 맞게 상승 동력을 받을 수 있다. 자, 이러한 더 정확한 가격대, 그리고 이 추후 이슈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DSR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